자, 액티바이저는 섭취 후 시간 경과에 따라서 혈중 농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액티바이저를 섭취하고 나면 3시간 지나면 혈중 농도가 피크치에 도달합니다. 액티바이저의 반감기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액티바이저 우리가 섭취한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죠. 그게 6시간입니다. 그리고 10시간 정도 지나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액티바이저를 피크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6시간마다 먹으면 피크치가 유지되겠죠. 6시간 지나서 반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6스푼을 먹고, 이 원리에 따라서 섭취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권장하는 섭취법은 처음에 액티바이저를 처음 드시는 분, PM 제품을 처음 드시는 소비자는 첫 달은 1개월은 적응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적응기도 그냥 3스푼 드시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표준화 시킨 게 오전 11시에 3스푼을 드시고 오후 3시에 3스푼을 드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등산을 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배드민턴을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3스푼을 드시게 하면 좋습니다.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개월 될 때는 오전 11시에 6스푼, 오후 3시에 6스푼, 운동 전에 6스푼을 드시게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은 뭐냐? 이 6스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스푼에 들어있는 비타민 B3의 함량이 51mg입니다. 그럼 6스푼은 102mg이죠. 이 100mg이 될 때 80%의 사람이 나야신 플러시를 일으킵니다. 나야신 플러시 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 액티바이저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뭐가 극대화되느냐? 모세혈관을 뚫고 팽창시키는 힘도 극대화되고, 그때 그 주위에 있는 염증을 잡아주는 항염작용도 그때 극대화됩니다. 3스푼이나 양을 적게 먹어서 나이신 플러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 효과는 줄어듭니다.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액티바이저를 타서 하루 종일 마셔라. 그러면 오히려 염증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논문들이 여기에 대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다 읽어보고 그 논문은 또 다른 논문들의 메타 분석을 해서 수십 편의 논문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린 거죠. 요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액티바이저가 우리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고 증상이 있을 때, 자, 경, 중, 중으로 나누죠. 이 중은 이제 중간중자고 하나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예를 들면 말기암 환자라든지 아주 중증 이런 경우에는, 자, 경증일 경우에는 제가 아까 표준으로는 오전 11시하고 오후 3시에 6스푼을 드시게 했는데 오전 7시에 6스푼을 더 드시게 한 거죠. 그리고 오후 3시 이후는 가능한 한 오후 3시 이후는 드시지 않는 게 혹시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민감한 분은. 그리고 중간 중자 중증은 2시간 간격으로 오전에는 6스푼으로 드시고 오후 3시에 6스푼 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중한 환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6스푼씩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 대장암 말기 환자가 1시간 간격으로 한 스푼씩 그냥 액티바이저를 먹어서 3개월 만에 암세포가 없었다는 그런 거 올라오신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액티바이저의 가장 중요한 그런 3가지의 세빙선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서요? 대장의 상피세포에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대장의 상피세포에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있는 그
독소가 많다 보니까 그 대장의 상피세포 안쪽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한 가지가 아니고 환형 근육과 세로무늬 근육근이 민무늬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경직돼 가지고. 그래서 이 액티바이를 통해서 이게 들어가면서 걔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 제가 아까 말한 모세혈관이 있고 하는 그 부분에는 다 뭐가 있느냐? 모세 림프관이 지나가고 거기에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나온 독소들이 다시 모세 림프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놈들은 림프절에 있는 면역세포, 림프구, 그죠? 그 암 같은 경우는 T세포가 거기서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신경을 건드리니까 통증도 오고 이렇게 하지만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더 함몰된 신경과 죽어있는 신경들이 다시 살아나고 신경이 살아나야 거기는 근육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근육이 움직이고 상피세포가 다시 살아나면 그러면 거기서 아까 말한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면역세포가 죽이고 그래서 낫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암만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암세포는 그럼 암은 왜 걸리느냐? 암은 그냥 복잡하게 뭐 원인이 지금 현대의학에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대장이 썩고 있어서 그래요. 그 대장이 썩고 있기 때문에 그 대장에 있는 노폐물들을 빨리 청소를 시켜야 그거는 다른 뭐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암의 근본 원인은 일단 대장이 썩고 있다. 썩고 있는 대장의 노폐물을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배출시키면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좋아지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 건강마마에 저녁 단식은 약이라는 그 제가 오디오북을 올렸는데 거기에 제가 저녁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면은 대장에서 발효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노폐물 찌꺼기를 대장 끝에 있는 S결장 쪽으로 보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5시에서 7시 사이 그게 대장경이 운영하는 시간대인데 그때 원래 배설을 하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5시에서 7시 사이에 대장에서 배변을 해야 될 그 타이밍에 배변이 안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대장이 그때 있는 그 독소를 다시 재흡수를 해요. 재흡수를 하면 얘가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다시 독소를 운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건강관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5시, 7시 사이에 반드시 생수를 마시고 생수보다 더 좋은 것은 그때 죽염수를 마시고 반드시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시에서 9시 사이가 원래 위경이 운영하는 시간인데 그때 식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면 나중에 다 중증으로 가는 분들은 대장에서 독소를 계속 재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티바이저가 저는 제가 그동안 한 20년 동안 이 공부를 쭉 많이 했지만 액티바이저는 정말 제가 위대한 제품이다. 이 정도 역할을 하는 제품은 지금까지 찾아본 적이 없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 뭐 하신 지 1년 되신 분, 2년 넘으신 분 있으시겠지만 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가장 그 쉐빙선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PM 사업의 쉐빙선 역할을 하는 것도 액티바이저입니다. 그래서 액티바이저에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이거를 정확하게 자기 파트너와 소비자한테 정확한 교육을 하시면 그분이 그 정확한 그 교육 내용을 그게 복제가 되어야 소비자층도 빨리 구축되고 스폰서도 그 파트너도 거기에 맞춰서 PM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가를 했을 때는
제가 이 중증인을 이렇게 먹였을 때는 4주 섭취 후에 3일을 쉬어라. 그 다음에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섭취했을 때는 일주일 쉬어라는 거죠. 또 쉬는 동안 뭘 하겠어요? 쉬는 동안 세포가 들어오지 않을 때 세포가 그때 무엇을 한다고요?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서로 협업을 통해서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헬스장에 가면 근력 운동을 할 때 매일 똑같은 근력 양으로 하지 말라고 헬스 트레이너가 이야기하죠. 중간중간에 근력 양을 바꾸라는 거죠. 중량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포도 똑같아요. 세포도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오면 얘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중간중간에 변화를 주면 항상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구나. 세포가 뭘 하겠습니까? 세포도 긴장을 하는 거죠. 세포도 적당한 긴장과 이완 속에서 건강한 세포가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풍족해지고 이렇게 되면 좀 나태해지면 뭐가 옵니까? 나태해지면 몸도 안 좋아지고 뭡니까? 사고도 잘 일어나고 예? 재물도 잘 빠져나가고 그러잖아요. 항상 적당한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하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과연 뭐 거기 설명서를 보면 하루에 뭐 3스푼만 먹도록 돼 있는데 이거 맞냐 어쩌냐.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비타민 B 복합제 8가지를 미국 FDA에서 일일 권장 섭취량 이렇게 표시를 한 거 있죠. 여성, 남성, 임산부, 수유부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눠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FDA에서 쓰는 이 일일 권장 섭취량은 원래 2차 세계대전 때 그 군인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양으로서 설정된 게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이 양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20대의 젊은 남성이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상태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영양소 섭취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수용성 비타민은 20배에서 30배까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남성하고 비교한 건데 액티 3스푼하고 액티 6스푼을 먹었을 때 쭉 보면은 한 번 먹었을 때 양이죠. 그죠?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 6스푼 정도 먹는 거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없고 이거를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말기 중증인 경우에는 6 곱하기 6 하면 36스푼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정신분열증인 조현병을 40년간 약 5,000명의 조현병 환자를 거의 90% 가까이 낫게 한 개선시키고 그 중에서는 뭐 완치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호프 박사가 조현병 환자한테 어느 정도 비타민 메가요법을 썼냐면 B3 메가요법을 5g에서 10g 썼었어요. 1, 2g 가지고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10년 이상 썼는데 부작용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약사나 의사가 뭐 비타민 B3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지식 범위 안에서 올린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액티바이저를 강하게 먹어서 우리 몸에 무슨 해를 끼친다.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액티펀치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액티펀치를 15스푼씩 3주를 계속 먹어봤잖아요. 실험을 해봤죠. 몸 상태는 오히려 더 좋죠. 가볍고.